일주일 전에 우리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고양시가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두 곳 중에서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공약 제1호 공약 경제자유구역입니다. 베더타운에서 자족도시로 건너가야 할 최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다리를 놓는 작업으로 저는 경제자유구역을 제안했습니다. 보여주기 시기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지정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내년 산자부 최종 지정이라는 큰 관문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만의 특별한 산업을 육성하고 자유구역을 채워줄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완전한 자족도시를 이루는 최선의 길에 고양시가 진입했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모아진다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이라는 작은 변화가 고양시의 미래를 바꾸는 큰 격동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이집트 샤멜 셰이크에서 열린 COP27 참석했습니다. 고양시는 어떤 도시보다도 공항과 수도가 가깝다는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시찰하면서도 알리고 재확인되었습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경제 수준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 전체의 경제 성장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고양시가 글로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마중물이자 혁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경기도에서 후보지로 지정이 된 지역의 대상으로 해서 한 1년간 정도 이것에 대해서 용역이 아마 진행될 거로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난 봅니다. 그 용역을 한 1년 정도 하고 내년 12월 말에 나오면 후내년 2024년 1월 정도에 아마 제출이 돼서 산자부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경기도에서도 뿐만 아니라 산자부에서도 이 구체적인 거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직은 공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다만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이렇게 얘기가 많이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되다 보니 지역적으로 보면 JDS라는 지역은 옛날부터 우리가 계속 구상을 해오고 그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뒤에 질문입니다만 말씀드리면 거기에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밸리 해서 거기에 주변 지역에 상당 부분이 벌써 결정돼서 운영되지 않느냐?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얼마든지 그런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그러면 전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지역도 엄청나게 큰 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세제에 관련된 내용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를테면 다른 데서는 다 입찰로 할 부분들을 어떤 유치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정말 조성 원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이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수 있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에 대한 부분 지원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정이 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결국 기업이 그 지역에 와서 활동하는데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제에 대한 부분도 감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은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서 만나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는 하고 왔습니다. 바이오하우스, 좀 우리 고양시에 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와이즈만 연구소, 조금 같이 협력해서 우리 고양시에도 와이즈만 연구소 하나 유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혁신청에 가서 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얘기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도 처음 시작도 조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해야 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시 차원에서의 고민이 아니라 민관도 같이 협력하는 체제로 아마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가져가야 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엊그제 얘기해가지고 오늘 결정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시작 단계부터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기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은 그 이전에도 꾸준히 저는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몰라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런 내용을 좀 구체화시키는 과정들을 어떻게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그 내용은 다 서로 설명도 하고 같이 협력 체제를 갖추자 하는 얘기도 해왔던 과정입니다. 반드시 지정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금 말씀드리는 경기도의 차원의 어떤 경기 북부의 발전 개념, 경기 북부가 자생력을 갖추는 거에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경제의 발판과 방향이 바로 우리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이기 때문에 걸림돌 고민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구역은 아시죠? 스페셜 조닝 개념입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에 특화를 시켜서 그 지역만은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기본적으로 규제에 해당되는 구역의 특징을 좀 벗어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과밀 억제권역의 규제를 조금 해소하는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화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는 다른 시하고 달라서 경기도 전체에서 몇 개 안 되는 과밀 억제권역으로만 돼 있습니다. 남양주만 하더라도 과밀 억제권역은 일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가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뭡니까? 성장관리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실제로는 다 아시지만은 우리 농촌 지역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또 전환시켜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무적으로 우리 국토부에서는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지금까지 한 번도 지정 이후에 그걸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달은 됐습니다만 충분히 근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은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면 대기업만 유치하고 대기업들만 오게 되면 우리 시의 시민들한테 뭔 좋은 일이 있을 거냐, 이런 반문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간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의 유치의 개념은 경제자유구역에만 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정말 규모 있는 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이렇게 입지를 하게 되면 주변의 협력 기업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체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기업만 따로 있고 중소기업만 따로 있고 소기업만 따로 있는 그런 개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종합적으로 다 움직이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달리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 시민의 삶이 좋아집니다.
확실하게 그 부분은 아마 더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저기 우리 자녀들, 청년들 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 서울로 가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고양시에 있는 기업에다가 취업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고양시에서도 취업에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이자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 많이 들어오면 우리 자녀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 삶의 질 좋아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 지정된 이후에 역할이 뭐겠습니까? 그걸 당연히 그렇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도 해야 되지만은 그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도 해야 되고 그 속에 정말 필요로 하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것도 당연히 계획안으로 다 나오겠죠. 그러나 그 이후의 문제는 바로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의 고민입니다. 그 기업 유치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재생은 재생해야 할 지역은 재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비는 정비해야 할 지역은 정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신규로 개발해야 할 지역은 개발을 해야 할 지역이죠.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고양시에 맞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신청서는 재검토였습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올해 정도 말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구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계속 도시공사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 오세훈 시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의 대피선이 필요한 상황이 바로 이 급행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하기 앞서 우리 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걸 우선적으로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대표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하철 구간 중에서도 지상에 있는 여기 있는 중심으로 먼저 적용할 생각입니다. 원당 지역은 말 그대로 중심 지역 역할을 계속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올드타운이라 해서 오래된 그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 옛날에 좀 도시계획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낙후된 지역으로 이해되는 그 노후가 되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여기에 아파트 건설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원당 지역은 안 하셨습니까? 지금 뉴타운 사업 하면서 지금 다른데 일산 지역은 보니까 그 뉴타운 사업을 다 해제를 했고요. 원당 지역은 뉴타운 사업을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맥 지역을 남겨서 지금 추진하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능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당은 원당역이라는 이 지역의 중심성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입니다. 이게 향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고 지금 원당 우리가 공영주차장 지역을 지금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 지역의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 예정입니다. 그 주변 지역이 거의 다 그린벨트이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의 그 지역도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열악하다는 것만 강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교회에서는 다시 운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원하시는 방향으로 거기 전부 다 그쪽으로 옮겨서 뭐 좀 외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그 고민은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얘기는 언급을 안 해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예산에 대한 것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구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도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 자유로가 체증이 심한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 심각한 뭐 D등급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심각한 도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공약으로도 제시한 지하고속도로 그걸 꼭 추진할 겁니다. 그 추진해 나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까지만 딱 잘라서 지하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서울시는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우리 그 지역부터 우리 234 IC까지는 연계를 해야 할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하고속도로를 꼭 만들어서 확보를 하고, 우리 고양시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고양시 안에 도로는 실제로 정비를 해야 할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양시가 인구가 108만 정도 되다 보니까 자동차도 지금 우리 고양시의 자동차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 몇만 대 정도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40만 대가 넘다 보니 그 자동차 자체가 결국 우리 고양시에 이동하다 보면 체증도 일어나는 지역도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도로는 신개발지 중심으로 이렇게 도로가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우리 통일로에 지금 4차선으로 그것도 똑바르지 않고 직선화되지 않는 그런 통일로의 도로도 확충을 하기 계획으로 지금 공약에도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